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장대 양봉이 출연을 했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장대 양봉. 근데 이쁘기는 계단식 상승이 더 이쁘죠. 이렇게 한번 펌핑, 그리고 장대 양봉. 1월 23일이죠. 이때가 1월 23일. 그리고 오늘이 2월 16일. 거의 한 달 만에 깜찍하게 장대 양봉이 그려졌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비트코인을 매수하신 분들은 옳다구나 하시겠어요. 제 주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침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어젯밤에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사셨나봐요. 근데 사자마자 비트코인이 장대 양봉을 하나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 이야기를 드렸죠. 골든 크로스 이 지점이었죠. 이 지점 21선이 201선을 올라탔을 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2015년 똑같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줄 두 개 그어놓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저항선 361선이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25,300불까지는 갔다가 약조정을 하고 23,500불 정도 사이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61선의 저항선은 정확히 이 지점의 매물대 때문에 그러겠죠. 25,300불. 혹시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25,300불에서 저항을 맞고 23,800불 정도 내려오면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오른다고 덜컥 매수하지 마시고 참으세요. 기다리시고. 어쨌든 비트코인이 3,1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하나 기준 3,170만원. 그리고 아침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의 패턴과 거의 똑같다고 했죠.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 2020년 12월 13일 정도 그때의 패턴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거의 정확히 이 지점하고 비슷하겠죠. 그리고 다시 2023년 2월. 그러면 이제 요 상승이 나오겠죠. 이렇게 갔다가 조정, 그리고 상승. 이 그림이 어쨌든 제 생각에는 펼쳐질 것 같습니다. 참 골든 크로스를 제외한다면 별다른 기술적 분석이 아닌 역사는 반복된다. 주기는 꼭 반복된다. 그 형태로 봐왔던 비트코인 차트가 아직까지는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21선과 201선의 골든 크로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쭉 진행이 되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지금 뭐 다시 한번 저종을 원하시나요? 그냥 그대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다시 한번 저종이 온다면 더 저렴한 가격에 줍줍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 공포에 휩싸이실 건가요?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우리나라 지금 증권형 토큰에 대한 분류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으로 증권이다 아니다를 분류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을 거의 뻔따는 형태들이 많죠. 특히 금융 관련 데이터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약간 그렇지만 SEC와 XRP 소송에서 XRP가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XRP를 보기 힘들겠죠. 99%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비트나 빗썸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상패를 시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버텼죠. 미국 거래소에서 상패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년여 동안 리플을 상패시키지 않고 거래를 했지만 어쨌든 패소를 하게 된다면 이제는 뭐 상장 폐지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패소를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죠. 미 법원에서 SEC의 손을 들어주지만 분명히 악재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간에 다시 XRP에 대한 호재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규제당국 스테이킹 서비스 검토를 또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크라켄 미 증권거래위원회 소송 여러분들 아시죠? 크라켄 거래소에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움직임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 SEC 움직임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일단은 미국
미국에서만 제한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모든 형태의 금융 서비스는 미국을 그대로 본다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뭐를 하려 하지 말고 해진 걸 갖다 써라.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 터키, 시리아, 튀르키예 지진 지금 좀 심각하죠. 제가 뭐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기후위기, 식량위기는 거의 범지구적 재앙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플이 그런데 100만 달러를 또 기부를 했네요.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리플이라는 회사, 브래드 갈링 하우스 주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리플의 기부는 이런 회사를 암호화폐로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미국이 방금 전 데이터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을 흔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쏟아질 겁니다. 이제는 뭐 차트 전쟁이 아니라 데이터의 전쟁이죠. 그런 것들을 잘 참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이배수 선생님의 존버 정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내가 뭐 리플을 400원대 구매를 했든 1000원대 구매를 했든 2000원대 구매를 했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비트TV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뼈저리게 절실히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들은 제가 다 겪어봤던 과정 중에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댓글만 보더라도, 좋아요 개수만 보더라도, 조회수만 보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금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팬딩 멤버십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읽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데이터를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지식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저는 데이터를 보고 제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께 그냥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뭐 리플뿐만 아니라 비탈릭 부테린, 테저스, 그들 또한 지진 피해자들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진, 비호감이었던 비트코인을 호감형으로 바꾼 가장 큰 이슈였죠. 은행이 폭격을 당해서 문을 열지 못하고, 그리고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러시아는 달러를 쓰지 못하게 됐지만 달러를 제외한 또 다른 통화로 그들은 금융 혜택들을 조금은 받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의 존재감을 키워가면서 암호화폐가 인류에게 왜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아침 기사를 살짝 보니까 나이지리아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에 있는 돈조차 고가에서 돈이 없다고 찾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현상들도 달러 경제에 의해서 나타난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형태들이죠. 달러 경제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퇴근길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했잖아요. 이제 뭐 상승을 계속 할 건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감사합니다.